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무엇이 다른가? FRB 완벽 해부. 여러분, 뉴스에서 연준 금리 인상, 파월 의장 연설 같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패드라고도 부르는 연준이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곳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이 아니다. 먼저 중요한 오해 하나 풀고 갈게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일반 상업은행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인 연방준비제도를 총괄하는 의사결정 기구예요. 한국의 한국은행 같은 역할이죠. 연준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럼 이 중요한 연준은 대체 언제, 왜 생겨났을까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미국은 중앙은행 없이 심각한 금융공황과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너무 불안정했거든요. 결국 1913년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연방준비법이 통과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합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피하기 위해 워싱턴 DC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아래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두는 분산형 구조로 시작됐죠. 연준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할까? 연준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연준은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조정하며 국채를 사고 팔아 시중의 돈,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이걸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미국 연방정부가 연준에게 빚을 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이 국채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연준이 국채를 사면 그 국채는 연준의 자산이 되고 정부는 연준의 빚을 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상 연준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연준은 이러한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미국 달러를 발권하고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우리가 쓰는 달러 지폐는 연준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연준은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는 중요한 경제적, 법적, 정책적 제약이 따릅니다. 만약 연준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연준의 설립 목적이자 법적 의무인 물가 안정에 정면으로 위배되죠. 또한 연방준비법은 연준이 보유 자산에 상응하는 통화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정부에 직접 국채를 매입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지키려 합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발행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관리됩니다. 셋째, 은행 및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은행들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될까? 연준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됩니다. 이사들의 임기는 14년으로 매우 길어서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명씩 교체되는 시스템이죠. 이사회 내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이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현재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이며 그는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연준, 다른 중앙은행과 뭐가 다를까? 연준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분산된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나뉘어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처럼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구조로 운영되죠. 둘째, 민간 부문의 참여가 있습니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민간은행들의 출자로 설립되었고 일부 민간 인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기도 해요. 이는 지역 경제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대부분의 다른 중앙은행은 국가 소유인 경우가 많아요. 셋째, 명확한 이중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추구합니다. 유럽중앙은행처럼 물가 안정만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다른 중앙은행들과는 다른 점이죠. 이처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독특한 구조와 막강한 권한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가와 고용, 금융 시스템의 안정까지 책임지는 연준의 역할,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